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애석하게도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다행한 것은 저희가 4월 13일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서 영상을 듣고 또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제 과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수업을 하시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제 4주를 마감으로 여러분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강의실에서 직접 보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영상 수업 주제,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구조 각본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바로 여태까지 계속 OK그램과 또 지난주에 했었던 태도 진단과 TA 이론을 만들었던 에릭 번의 또 다른 이론입니다. 그래서 OK그램 지수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는 했을 텐데 정확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강의실에서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쉽게 몇 마디로 얘기를 하고 나면 대부분 어려워하고 또 자세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의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외부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긍정성을 테스트해보는, 객관화해보는 수업이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릭 번이 그거와 약간 짝꿍이라고 해야 될까? 세트라고 해야 될까? 하는 두 가지의 진단지는 같이 쓰여요. 그래서 지난주엔 OK그램, 오늘은 에고그램. 에고가 뭐죠, 여러분? 에고, 에고가 강해. 에고이스트. 라는 얘기 들어봤죠? 에고이스트. 네,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아가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에고는 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현재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자신의 자아의 구조가 지금 내 크기는 얼마나 되고 내 위치는 현재 어디쯤 와 있고 내 자아가 온전히 확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 밑에 확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이 완전히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OK그램에 이어서 에고그램으로 내 자아의 구조는 현재 어디쯤 와 있나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신분석학자 에릭 번은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각자 나이가 80이면 80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10살이면 10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30살이면 30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예,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업적인 특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도 느끼지 않나요? 가끔 내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쟤는 참 어른스러워. 그래서 얘 대화를 하고 나면 야, 같은 나이인데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 할 만한 어른스러운 친구도 있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뭐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되게 막 철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걱정과 우려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대체 쟤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어린이인데 아이인데도 굉장히 의젓하고 모범적이어서 때로는 무심코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받아치는 말 속에서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도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놀라거나 감탄할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의 실제 나이와 마음의 성장이 일정하게 비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례한다면 저희는 뭐 걱정할 게 없겠죠. 어릴 때는 천진난만하게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의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 온화하고 푸근한 마음 상태를 다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 뭐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른은 이해하고 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이해하고 점점 더 배려하고 점점 더 나누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물론 많지만 꼭 그런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틀 지워진 환경에 의해서 에릭 번은 지난번에 저희가 오케이그램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환경의 암시에 의해서 주변 관계의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결단할 수 있다. 다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오케이그램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조 분석 역시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떤 사람은 한 40대 마음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암시를 주었을까에 현재 여러분의 구조 상태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구조를 에릭 번은 굉장히 쉽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릭 번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도 어떤 개념을 어렵게 전달을 하면 알고도 잊어버리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서 이 이론이 기억에 남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실제 나이와 상관이 없게 이렇게 세 가지 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AC라는 동그라미가 여러분 보이시죠?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영어 P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네, 대부분 뭐 여러분 피아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쉬운 걸로 나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습니다. 페어런츠, 부모의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A 하면 여러분 애플 떠올리셨죠? 네, 애플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덜트, 어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대요. 또 나머지 하나, C가 남았네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부모, 어른 나왔습니다. C, 뭘까요? 네, 그렇죠. 차일드, 아이의 마음.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에릭 번은 보았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쉽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4살짜리 꼬마 아이의 마음에도 요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의 나이에도 요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90을 드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요 PAC가 다 들어있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C가 들어있고 아이의 마음이 들어있고 4살짜리 아기의 마음에도 P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기의 마음속에는 아기만 들어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답니다. 실제로 조그만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기예요. 3살이에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생겼어요. 아기가 방 안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3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어른 흉내를 내죠. 우유를 먹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없을 때 울지마 하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이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아기가 우네 어떡하지? 하는 어른의 마음과 또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거실에서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동생이랑 또는 뭐 형이랑 돈을 같이 걷어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 계시는데 당연히 이런 음식을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피자를 여러분들끼리 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 음식 냄새가 나서 밖을 내다봤더니 여러분들이 말도 없이 싹 다 먹어버린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배가 많이 고팠겠네 허허허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을 보고 살짝 서운하고 삐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들으란 듯이 한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시지만 마음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작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저도 역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렇게 PAC의 구조가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의 지금 동그라미 사이즈가 다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PAC가 다 구조가 부모의 마음도 이만큼 들어있고 어른의 마음도 이만큼 들어있고 아이의 마음도 이만큼 들어있다면 우리의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사이즈가 막 크고 작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있다면 안정적인 자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랬으면 정말 좋겠죠. 왜? 아이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쓰면 되는 거고 어른을 만났을 땐 어른의 자아를 꺼내서 쓰면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 부모의 자아를 꺼내서 그들의 말을 공감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의 구조, 나의 마음의 구조 현재 상태를 보자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PAC 중에 어떤 것이 사이즈가 훨씬 크고 어떤 것이 사이즈가 작은가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각각의 자아들은 이렇게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P는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약간은 걱정이 많고 또 비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하고 또 얘가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저렇게 나가면 추우면 어떡하지? 하고 보호하려는 보호적인 마음이 있고요. 어른의 마음에는 어른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흥분해도 안 되고 쉽게 동요해도 안 되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어디에 치우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의 마음의 대표 특징은 말 그대로 애들은 되게 본능적이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막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떼쓰고 울고 그리고 직관적이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런 걸 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직관적인 특징이 있고 또 애들은 굉장히 순진하기 때문에 수능적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강제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 아프지만 또 쉽게 복종하고 눈치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외부에 대해서 순응하고 복종하기도 쉬운 그런 자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조 상태가 부모의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어른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몰랑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하는 아이의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이 자아 구조가 어디에서 더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무엇을 더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PAC가 5가지로 P에 빗금이 쳐져서 P가 2가지로 되고 C가 또 2가지로 FC, AC 이렇게 빗금이 쳐져서 총 5가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단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과제로 올린 그 테스트에도 칸이 5개가 있어요. 네, 페어런츠, 부모의 자아는 뚜렷한 특징이 구분되기 때문에 2개의 자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 역시 아이들이 딱 한 가지 양상의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외연성으로 볼 때 뚜렷하게 이제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FC와 AC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이 총 5개고 지난번과 진단을 하실 때 동일하게 네모칸이 이렇게 쭈르륵 5개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까맣고 한 가지 네모만 하얗게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점수를 기입하셔서 그럴 때는 3점, 뭐 종종 그렇다, 뭐 맨날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다, 그럴 땐 2점, 가끔 거의 안 그런 편인데 그럴 때도 있어. 그러면 1점, 절대 안 그래. 그러면 0점 해서 점수를 쓰신 다음에 지난번처럼 세로로 쭉쭉쭉 합을 세로로 더해서 총점을 내게 되면 요 5가지 자아 중에서 여러분이 대표로 구조로 자리 잡힌 마음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작게 발달한 내 마음의 구조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나뉜 자아의 5가지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페어런츠, 부모의 마음 구조가 크게 자리 잡힌 사람은 외형상으로 봤을 때 다 동일하지 않고 저 사람이 분명히 부모의 자아 구조로 쓰는 것 같은데 부모의 구조가 굉장히 자리가 크게 자리 잡힌 것 같은데 밖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 자애롭고 막 돌봐주고 밥은 먹었어, 약 줄까, 따뜻한 물 먹어야지, 아이고 그런 음식 먹어서 되겠니 하면서 보살펴 주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 지시하고 좀 단호하고 엄격한 그런 부모의 양상이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엄격하고 지시적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부모의 형태를 CP, 크리티컬 페어런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인간이 성실해야지, 방은 깨끗해야지, 저것 좀 가지고 와봐, 조용히, 이런 좀 약간 권위,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권위형 부모를 크리티컬 페어런츠라고 얘기를 하고 무섭죠. 크리티컬 페어런츠는 외형적으로. 그 반면에 같은 부모의 자아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돌보려고 하는, 챙겨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를 NP라고 부릅니다. 널싱 페어런츠, NP라고 하고요. 또 3번째, A는 이성적인 영역이잖아요. 굉장히 어른은 쉽게 어딘가에 치우치고 동요되고 함부로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른의 특징은 2가지로 나뉘거나 하지 않아요. 한 가지로 그냥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A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C 영역 역시 2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FC와 AC.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조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날 조카들이 와요. 그럼 그 조카가 만약에 5명이 있어. 다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굉장히 특징이 다르죠. 네,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온순하고 모범적인, 그래서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너는 착하니 하는 조카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고 떼쓰고 막 저거 달라고 바닥에 뒹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뛰지 말라는데 계속 뛰고 장난치지 말라는데 계속 장난치고 하는 말썽꾸러기 같은 조카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를 C라는 하나의 특징으로 단정하기에는 외형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FC와 AC로 나눈 것입니다. 아까 그
P를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FC는 프리차일드. 너무 자유로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귀엽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꿀밤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는 것이 이제 프리차일드인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런 FC가 발달한 같은 C지만 FC도 있고, 반대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네 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런 너무 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뻐할 만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할 만한 그런 모범생 같은 스타일의 A씨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A씨 같으면 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A씨들은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모범적이지만 아이의 특징을 가졌잖아요. 어른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시킨 것은 참 잘해. 근데 이제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역시 아이잖아요. 그래서 A씨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단정하고 예의 바르지만 수동적인 특징을 가진 자아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5가지 자아 구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가 더 클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가졌다고 생각했던 자아가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저도 했을 때 내가 이게 이렇게 강했단 말이야?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 반면에 또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2번 놀랐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이쪽 부분이 아예 없는 거네? 아예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진단을 해보는 이유는 나의 강적이 누구인가, 내 포식자가 누구인가, 또 그리고 내가 누구랑 교류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자아 구조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가 프리차일드인데 FC가 높은 사람인데 CP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CP하고 교류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예상한 그 바와 같이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에 MP, 나는 누군가를 잘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A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볼까요? 나는 MP야. 돌봐주고 싶어 해. 막 먹여주고 싶어. 호박고구마를 집에서 쪄서 막 저 사람한테 주고 싶어. 막 챙겨주고 싶은데, A들은 대부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몸이 건조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따 점심 먹어야 되니까 안 먹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MP 입장에서는 이 A하고 잘 맞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MP가 A씨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나는 막 챙겨주고 싶은데 네 하고 말을 잘 들어요.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거 입고 가라 그러면 입고 가고, 뭐 싸주면 들고 가고. 너무 잘 맞겠죠. 네, 하지만 또 A씨 입장에서도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FC가 A씨를 만났다. 그래도 역시 반반. 네, 서로 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성향이 반대적이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A씨가 FC를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티격태격하면서 친할 수도 있겠죠. 자아 구조가 비슷하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의 성향이 마음의 구조가 5가지로 자리 잡힌 것에서 그 어떤 것을 내가 주로 쓰느냐를 이해하면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나와 부딪혔던 사람들의 자아 구조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구조가 저 사람의 자아 구조하고 굉장히 달라서 그랬겠구나라고 짐작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인 여러분의 자아 구조 PCA를 이용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대화 분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의 실제 자아 구조 상태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 내가 이 자아 구조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대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착된 대화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점들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진단을 잘 하시고 각자의 진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역시 오케이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 수업을 하실 때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4주차 수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잘 따라와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교재는 이번 시간에 제가 원래 올린다고 했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이 진단지하고 또 중복돼서 여러분들이 혼돈할까봐 교재는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는 그 주에 출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파일 화면은 교재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PCA 진단지 에고그램 진단지만 여러분들이 꺼내서 진단을 해보시고, 교재는 이 다음 주에 제가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열심히 수업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